안녕하세요. 유어바이브 구독자 여러분. 몸과 마음, 나아가 인생의 균형을 찾아가는 밸런스 마이 라이프. 뷰티 칼럼니스트 강옥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어바이브 크루 정도희입니다. 도희 씨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거를 챙기고 계세요? 저는 운동도 하고 이제 꾸준히 아침마다 명상도 하고 있는데요.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게 저를 위해서 좀 챙기는 그런 부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슈리베다라는 웰니스 스튜디오고요.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랑 현대 영양학을 공부하신 고경하 대표님 만나서 어떻게 자신한테 맞는 식습관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슈리베다 고경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어바이브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유어바이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유르베다 웰니스 스튜디오 슈리베다의 대표 고경하입니다. 식습관에 정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먹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먹어왔던 습관, 그 다음에 유전적인 정보들, 마음 습관까지도 저희 소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으로 건강한 음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따라 해봐도 저의 몸 상태나 정신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나한테 맞게 먹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유르베다 공부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채식이 모든 사람한테 이게 좀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채식이랑 육식을 구분짓고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고 봐요. 어떻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먹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채식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다 따라 하셨다가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식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현대인들이 채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죠. 근데 이제 채식에 점점 빠져서 더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아유르베다 공부를 한 후에 현대의학에서 하는 영양학 베이스의 이제 의학을 또 공부를 해보니 지금까지 배우면서 내려온 결론은 영양학적으로도 채식을 기반으로 식단을 꾸리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건강한 육식을 할 때가 가장 완성적인 식단의 모델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학문의 결과다라고 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균형 있는 것 같아요. 딱 말만 들어도. 그렇죠. 균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채식이 좋다 그래서 좀 샐러드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잎채소를 많이 먹으면 조금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랑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은 먹는 사람이고 먹는 사람의 소화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는 차가운 음식이고 조리를 안 한 상태로, 지금 샐러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내 소화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때는 소화력을 달래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내 소화력을 고려해서 좀 건강하게 채소를 먹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화제의 책이었던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에서 평소에 이제 두부가 되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챙겨 먹었던 음식인데 거기서는 금지식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좀 일반화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아요. 저런 책들은 유행 따라서 등장하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시려면은 정석적인 영양학을 공부해 보시거나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아유르베다처럼 자기한테 맞는 것을 먹는 방법을 좀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선 플랜트 패러독스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의 보는 관점에서 일리가 있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먹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틀린 부분이 많은 책이에요.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의사분들께서는 플랜트 패러독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박을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금지 뭐 이런 것보다는
금지를 하더라도 그게 왜 나한테 안 좋은지 언제든지 기준은 나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관점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건강해요 라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채식 베이스, 뭐 마크로비오틱도 있고 로푸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관점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보면 다 일리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맞을까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나랑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생각보다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해보셔야 되는데, 먹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이 이렇다, 뭐 컨디션이 이렇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거죠. 먹고 나니 가스가 좀 차는구나, 아니면 잠이 좀 오네, 몸이 무겁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거를 좀 줄여볼까, 다른 걸 먹어볼까, 이런 접근을 하시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관심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도 궁금한 네. 게, 내가 당기는 음식이 있으면은 그거는 내 몸이 원해서 먹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떡볶이가 당기는 것도 정말 내 몸이 원해서 먹어야 하는 걸까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먹는 떡볶이는 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욕구로 당기게 한다는 굉장히 큰 전제가 붙어야 돼요. 건강할 때예요. 건강할 때.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나한테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컴퓨터처럼 필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이제 뭐 떡순이, 빵순이 분들은 이제 정제 탄소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계속 당긴다는 거는 중독증의 영역으로 봐야 되고,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면 욕구 따라서 드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상 떡볶이가 당긴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는 약간 경계를 해야겠죠. 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채소라고 해도 조리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소화력이? 네, 조리 방식 중에서 항상 조금 더 나은 선택은 있을 거예요. 일단 소화력을 좀 보존하고 소화력을 존중하고 싶다면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을 베이스로 드시는 게 좋아요. 조리를 한다는 거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열 에너지를 써서, 내 소화 에너지를 써서 그 소화시키는 거를 밖에서 미리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보실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 먹는 습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채소를 먹는 것도 그 샐러드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뭐 누구든지 조금 건강하게 채소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좀, 요리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레시피가 인도에서부터 거의 매일 먹어왔고, 요즘에도 가장 많이 요리를 하고 있는 레시피로 찜채소 레시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우리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요?